반갑습니다. 아메이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쯤으로 만나뵙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고요. 저는 고향은 충청도고요. 6.25 사변을 배 안에서 겪었고요. 연식을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열악한 환경에서 빈농의 딸로 태어났고 육남의 맞이로 부모님은 이제 동갑이신데 그 저하고 딱 20살 차이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환경이었고 그렇지만 몰래 원서를 냈는데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꿈은 은행원이었지만 제가 간호학을 해서 간호사로서 큰 꿈을 안고 제가 미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저는 이제 독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정말 50년이 앞서 있는 그 나라를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갔어요. 73년도 대학 졸업을 맞고 갈 때 당시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죠. 그래서 정말 그 나라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리라 하고 갔는데 제가 나갈 때 10가지 꿈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10가지 꿈을 갖고 처음에는 독일말을 배우다가 74년도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이제 스웨덴으로 첫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왜냐면은 GNP가 스위스하고 스웨덴이 인류인데 자살과 이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고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독일에서 저는 정신과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 3년의 약속으로 갔지만 3년 만에 못 돌아오고 1년을 안병동으로 가게 돼요. 정신적인 황폐가 온 그들이 죽어갈 때 어떻게 죽어가나. 그래서 이제 종교국가에서 종교세를 내면서도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황폐되어 있는 걸 보면서 거기서 있다가 또 제가 한국으로 못 오고 그 아름다운 스위스로 77년도 가게 돼요. 그래서 정신과가 유명한 그 나라에서 정말 자살과 이혼이 굉장히 높은 그 나라. 그래서 제가 잠시만 있다 온다 한 것이 거기서도 만 4년. 만 4년 있으면서 독일에서는 많은 여행을 했고 스위스에서는 많은 휴가를 보내면서 저는 이제 78년도에 5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귀국이 아니라 휴가를 나와서 보니까 한국도 많이 경제적으로 좋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서 생각을 했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31살의 나이로 한국을 오게 돼요. 그때 당시 그쪽의 환경은 너무 저한테는 여건이 좋았었거든요. 월급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여러 가지 좋았지만 저희 집은 그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오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81년도에 한국을 와보니 한국에는 그 사회 보장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 집안에 그 그리고 저희 집안에 에, 그 농부의 딸로 자랐지만 저희 집안에 조카가 뇌성마비로 났었어요. 그래서 정말 걔가 갈 곳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뇌성마비 애를 데리고 내려온 곳이 대구예요. 왜냐면 대구에는 뇌성마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85년도에 대구에 내려와서 저희 조카를 데리고 있으면서 86년도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30대에 제가 한국에 올 때는 정말 그 한국에 돌아가면 난 사업을 하리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침 제가 조산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조산원을 개업을 하면서 조카를 돌보고 있었죠. 그러고 있었던 타에 저의 스폰서이신 산부인과 원장님이 가까이 사시는데 아미 마케팅 책을 사보라는 거였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아미를 전혀 몰랐고 서점에 가도 그런 책이 없었고 그래서 주문을 해서 본 아미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누가 이런 책을 썼을까?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대단한 회사인데 두 창업자의 철학이 저한테는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아메의 기업 이념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라는 이 기업 이념이 저한테는 특별했어요. 어떻게 성공이라는 기회를 줄까? 그리고 이제 창업 이념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메이를, 알아봐야 되겠다. 왜냐면은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황폐되어, 마약과 고독사로 이렇게 죽어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바꿔 썼을 때 돈 부자, 시간 부자, 친구의 부자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런 회사가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4년을 계획을 해요. 4년을 계획을 하고 알아봐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나는 평생 이걸 내 남은 인생에 일로 잡으로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나의 20대, 30대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메이는 정말 희망이 담겨 있더라고요. 쓰리리치가 아니라 저한테는 포리치로 보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이제 투어를 하면서 항상 저는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 나이 40, 부모님 60이 됐을 때부터 해외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할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여행일지도 몰라. 부모님과 함께 하는 여행이. 그런 말을 하면서 다녔는데, 96년도에 부모님 66세에 아메이를 만나게 되고, 제 46세 아메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아메이를 알아보게 됐고, 아메이 여행을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본사에 갈 때도 부모님과 함께 이 회사를 가면서, 우리들의 회사래요 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아메이를 등록을 할 때는 그냥 저희 스폰서인 원장님의 인격을 믿고 사인을 했고요. 사업 설명 들었던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아메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는데 부모님이 5개월, 제 6개월 만에 SP를 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 공장과 농장을 같이 갔을 때 그때 당시는 지금 플래티늄을 DB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본사에 가면 그 명단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 걸 확인하면서 이런 특허를 보고 또 버니한슨 할머니를 보면서 정말 이 회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용도 이런 거 모든 것을 저는 확인하고 또 농장을 방문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평생 농사만 지셨기 때문에 이런 농법이 어디 있겠나. 이건 천혜 농법이다. 그리고 아메이 제품을 드시고 몸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돋보기 쓰시던 분이 돋보기도 벗으시고 사실 저희 어머님은 60 되기 전에 중풍이 와서 사실 거동도 좀 불편하시고 그랬었는데 너무 좋아지셨고 그래서 아미를 하기 전에 제가 여행을 다닐 때는 부모님과 갈 때는 항상 이제 그 혈압계도 가져가야 됐고요. 약도 가져가야 됐고 뜸도 가져가야 됐고요. 수지침도 가져가야 됐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농법을 보면서 부모님이 진행을 하면서 그러자 이제 우리 아메이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입이 됐고 그래서 꿈을 줬고 명단을 작성하고 이런 모든 것이 그냥 그 코아로서 부모님도 함께 하셨고요. 그때 당시는 ABN도 없었고 집 안에 홈샵이 있었어요. 그렇게 집에 옛날 저희 집에 양옥집에 홈샵을 차려놓고 파트너들과 저렇게 꿈을 줬고 그리고 홈미팅을 하면서 그 아버지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들도 저렇게 홈미팅을 하고 드림보드를 붙여놓고 이래서 생각보다 핀이 빨리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꿈을 적으라 하면 적고요. 또 테이블 들으라면 듣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저도 드림 빌딩을 할 때 드림보드에 부모님의 집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주소도 적고 날짜도 적고 평수도 적고 또 아름다운 집이라는 물간지에서 그림을 오려서 사진을 집을 붙여놓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하시고 PT가 됐을 때 이 편지를 저한테 쓰신 거예요. 1996년도에 책을 읽으셨는데 97년도에 PT가 돼서 셔라턴 오컬 호텔에 가서 스폰서인 저한테 딸한테 보낸 편지.
그래서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제 사장님이라 그랬어요. 요즘에는 저희들은 리더님이라 하지만 스폰서 이상은 사장에게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적어 보내주셨고, 저희 부모님은 드레스도 안 입었기 때문에 리마인드 촬영도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했는데, 정말 저는 4년을 알아보고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50세가 되는 2000년도에 저는 전업을 하게 되고, 전업을 해서 2년 후, 그러니까 책을 읽고 6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게 되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책을 읽으시고 에메랄드가 7년 만에 되셨어요. 근데 원래 처음에 부모님이 사업한다는 생각을 저도 못했고요. 이렇게 빨리 하려는 것도 생각을 못했고, 근데 재미있게 또 딸을 만나고 또 내가 좋아지니까 남한테 전달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메랄드가 되고 가족여행을 가면 이렇게 며느리들과 아들과 같이 함께 가족여행도 가고요. 물론 예전에 60세부터는 그냥 우리 가족끼리 자비를 들여서 갔지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 여행인지도 몰라. 그래서 항상 이모든 고모든 가족 여럿이 함께 여행을 다녔어요. 제가 마지막 여행인지도 몰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믿고 항상 동행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건강이 좋아지시면서 또 이런 그 집에서 사셨는데 여기에는 아궁이에 불을 때는 집이었어요. 제가 73년도 애국 나갈 때는 호롱불에 초가지 73년도 같으면은 우리나라 GNP가 400달러뿐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끼 먹는 나라예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박사학위를 하는데 도서관에 가니까 북한의 자료는 있는데 남한의 자료는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내를 만나서 요즘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선택이라는, 우리가 이제 초이스가 카탈로그 있죠.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드림보드에 2004년 11월 입주를 했는데 2005년 11월 딱 1년 늦게 저희 아버님 집이 완공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꿈을 적으면은 꿈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아내를 만나서 꿈은 꿈 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기적 같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현재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시크릿도 그렇게 걸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래 정원수를 기르는 것이 취미셨어요. 그래서 양옥집을 지을 때도 약 300주로 정원수를 시작을 했는데 이 똑같은 장소에 부모님이 태어나셨고 아버님이 태어나셨고 저도 여기서 태어났고 고향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홈미팅을 하고 정원에 나와서 애프터를 하고 그리고 또 파트너들이 젊은 파트너들이 CD를 꼽아주면은 이렇게 컴퓨터로 사업 설명도 하시고 친필로 적어서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분이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60이 넘으셨을 때 아내 만나기 전에 심심하실까봐 중학교 1학년 영어책을 사드리고 ABCD를 배우셨고요. 우리 어머니는 60대 후반에 ABCD를 배우셨어요. 어머니는 무학이라 제가 애국에 있을 때 편지도 잘 쓰지 못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아내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심심했었는데 테이블 듣고 또 이렇게 손님들이 오니까 다음 파트너들이죠. 같이 와서 노니까 아기부터 외로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면 이렇게 또 우리 산타복을 입고 드림나잇을 하고 아버님이 장작불을 준비해 놓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애국에서 봤던 노인들,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서 고독사로 죽어가는 걸 보다가 저희 부모님이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새로운 문화에 접하면서 고정관념을 깨고 이렇게 저와 함께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물론 아내 하기 전에도 많은 나라를 여행을 갔지만 이건 사업이고 몸이 자꾸 좋아지시니까 너무 활력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도 너무너무 열정 있고 당당하게. 그래서 이제 2007년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서 11년 되는 해는 이제 우리 월드와이드의 토크쇼에도 나가셨는데 얼마나 목소리도 짱짱하신지.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흐뭇했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는 아버님 내근 말고도 다른 내근은 이제 뭐 교수님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학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것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창업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처럼 초등학교 나왔고 무학이고 한데도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그 뇌성마비 조카가 이제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 있다가 2002년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전에는 컴퓨터를 혼자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끄고 키지를 못해서 할머니가 그걸 도와줬던 거죠. 끄고 키는 것을. 근데 손자가 하늘나라 간 뒤에 엄마가 그 컴퓨터가 장난감이 됐고요. 그걸 가지고 아미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ABCD를 배웠고. 그리고 이 엄마의 친필은 작년에 유품정리, 아버지 유품정리하다 발견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편지도 잘 안 쓰시던 분이 ABCD를 외우시고, 그리고 교육장에 가면은 이렇게 필기를 하셨는데, 프리덤이라는 글씨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고요. 제가 옛날에 받았던 편지 필체보다 더 좋아지셨고, 정말, 아내는 희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나 희망을 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너무너무 대단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50대에 돋보기를 쓰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92세에 돌아가셨지만 91세까지 이렇게 필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내 건강이 좋아지니까 저는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은 여행을 하셔서 우리 막내 여동생이 6남매 중에 막내딸이 엄마는 여건이 틈이 없네 이러니까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그래 내가 18나라를 갔다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내를 만나서 정말 시골길을 걸어서 시장을 가지도 못하는 엄마였는데 엄마도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우리 엄마는 영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영어인지 한글인지 이것도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엄마 유산균 많이 드세요. 그러면은 인티스프로라 많이 먹고 있다 이러고 엄마 퐁퐁 있어요. 그러면은 디시드랍 있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늦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익숙해졌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2011년 마지막 치앙마이까지 리더십 여행을 같이 다녀오셨어요. 그래, 엄마는 88세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또 아버지는 작년에 가셨는데, 저는 아내를 만나서 정말, 내 미래도 준비가 됐지만, 우리 부모님 남은, 그때 당시에는 마지막 여행지도 몰라서 건강이 안 좋으셨던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정말 66세에 만나서 엄마가 88세까지, 그러도 컴퓨터를 하시고, 그러도 책을 읽으시고, 테이블 들으시면서 비즈니스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92세에 가셨지만, 그래 병석에 계시면서 병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의 성장을 보고 내가 더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제 몸이 안 되는 것 같다. 어쨌든 그동안에, 종교도 이제 같은 종교를 갖고 생활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종교도 책으로 만났어요. 카톨릭. 종교를 같이 또 아내를 같이 너와 함께 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억이 많아서 내가 여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정말, 만족해 하시는 걸 보고 또 엄마도 그렇고 항상 예전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아내를 만나서 사랑해, 감사해라는 단어를 무지 많이 쓰셨어요. 호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으시고 항상 감사해, 감사해, 사랑해, 사랑해 이런 말을 하시고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니까 원래 엄마 아버지의 인상보다 인상이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저도 수많은 나라를 여행을 했지만 아메에서 특별한 이렇게 그 사막 여행도 하고 했지만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리더십 여행을 가도 저는 이제 싱글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스폰서 업라인과 상담을 해서 너무 억울해요 했더니 그럼 양자를 해라 이래서 저희 조카를 양녀를 해서 여행을 같이 이렇게 다니고 또 마침 60주년 그 라스베가스에 가게 됐는데 저는 여기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무리 양녀라 해도 왜냐면 조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뭐 사업을 해야 됐고 피니스 해야 됐고 그리고 또 뭐 상속을 결정을 해야 되고 막 법무사에 가서 이제 공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막판에 했거든요. 미국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 여행 갈 때 이코노믹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자녀한테도 비즈니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조카는 양녀는
저렇게 비즈니스를 타고 또 60주년을 또 가가지고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생일을 잘 모르는데 가족들이 시간을 나가게 해서 가보니까 제가 70이 됐다고 저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가족이 제가 아메를 해도 다 이제 아메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제품은 쓰지만, 그래도 어쨌든 언니가 또 아니면 누나가 또 가족이 이렇게 하니까, 응원을 많이 했다라는 걸 저는 거기서 느꼈고, 온 식구들이, 남이 넥타이와 드레스를 입고 저 분위기에 맞게 드레스만 입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가서, 식구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짧지만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연습을 하고 드레스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그래도 아메이 덕분에, 언니 덕분에 이랬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더 보람 있었던 것은 아버님이, 어머님이 너무 행복하셔서 이제 좋았는데, 결국은 작년에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 코로나가 많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 사실 면회도 어렵고 했지만 아메이 덕분에, 걸어도 넓은 병실에 또 1인 간병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91세 마지막 생신을 가서 또 예전에 하던 산타복을 입고 이렇게 생일 파티도 해드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아메이를 알았기 때문에, 또 아메이 시스템들을 했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아메이의 철학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더 행복을 느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파운드스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패밀리데이를 했고 FAD를 했을 때 이렇게 인증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은, 아 그래, 내가 평생 드레스 한 번을 입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평생 드레스 입는 인생이 됐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어디서나 항상 이렇게 축하받는 인생. 그래서 누구한테나 전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10세 이하까지도 나는 고모 할머니를 존경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사실 굉장히 흐뭇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또 평생 입어보지도 못하는 드레스를 이렇게 입지만 작년에는 레드카페를 또 걸으면서 어떻게 70세가 넘어서 아메이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여행을 못 가고 이제 현금으로 받고 그랬지만, 작년에 크로아티아를 갔을 때 저는 또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은 20대에 유럽 여행을 제가 많이 했고 지중해를 거쳐 또 차를 가지고 그리스를 가고 했던 그곳인데, 그때만 해도 한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보다도 GNP가 얕았고, 그래서 국경을 넘어갈 때도 이게 정말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다이아몬드 여행을 전 세계로 세 개를 가져갔을 때 방송에서나 또 아니면 신문사에서 막 나왔고, 정말 우리를 대하는 그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여권을 일일이 개인이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버스 안에 앉아 있고 가서 도장을 받아다가 주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50년 전에 생각하는 한국과 지금의 한국의 인식이 많이 다르고, 우리나라도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하고, 또 아미라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접이 다른 거예요. 물론 한국 아메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지만, 그 크로아티아를 가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20대의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잘 선택했다. 나의 선택은 정말 옳았다. 그리고 내가 스위스에서 나올 때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고, 또 꿈 중에 단 하나의 꿈, 평생 할 수 있는 일, 평생 현역이라고 했는데, 너무 잘 선택했다.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너무 잘 선택했다라는 걸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하고는 상상이 안 가죠.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과 디너 파티를 하고, 그 많은 분들이, 친구들이 협조를 안 하고, 같은 동료들이
이 사업을 안 해서 친구가 없는 것 같지만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봤던 돈 부자, 시간 부자, 친구 부자, 거기에서 희망까지. 그래서 저는 너무 누구에게나 간절히 권고하고 싶거든요. 마침 이제 크로아티아를 갔다 오고, 우리가 이제 치앙마이를 갔어요. 치앙마이를 갈 때는, 요번에는 엄마, 아빠는 안 계셔도 우리 가족이 8명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양녀로 이제 제 조카가 4명이 갔고, 제가 마침 예전에는 싱글인 사람은 2명만 여행을 데리고 갔었는데, 올해부터 3명까지 되고 또 조카까지 돼서 저는 조카와 여동생과 올케를 같이 여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행복했고 가문을 바꾼 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가문이 이제 아메이 가문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조카가 파운더스 PT 또 한 조카가 플래티늄 올케가 지금 요번에 5월 1일자 GP가 됐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만 아직 암에 조인이 안 됐어요. 교감 선생님으로서 명퇴를 하고 요즘에는 골프에 푹 빠져서 이번에 치앙마이에 가서 골프까지 같이 쳤는데 아직은 기전을 못 보고 아주 제품만 열심히 쓰는 막내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 이제 그 손자들이 둘이 있는데 13살의 손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모 할머니, 나는 빨리 아메이가 좋아서 아메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1호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요. 최연소의 1호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 아빠 뒷모습을 봤을 때 애들이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고 또 11살짜리 저 손자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 엄마한테 하더래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여행에 온 것은 크게 보면은 고모 할머니 덕분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들도 생각하는 게 있고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요즘에는 지네 둘이 밥도 해먹고 아빠가 오신다면 밥도 해놓고 우리 긴 프라이팬에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메이가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오래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제품을 쓸 거거든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잖아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외국 생활을 했을 때보다 쉽다. 또 내가 15년을 아기를 받았는데 아기 받는 것보다 쉽다. 물론 외국에 있을 때도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는 월급도 많이 받았고 또 자영업을 하고 아기 받을 때도 월급 생활하는 것보다는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또 저는 마흔이 됐을 때 50을 준비하는 것은 뭐였느냐면은 제일 먼저 저는 인쇄 수입을 생각을 해서 집을 짓기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아기를 계속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40이 되면서 저는 집을 짓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시작을 했고 필요는 없지만 차를 샀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면 잘 못할 것 같아서 골프를 쳤고요. 스키를 탔어요. 근데 46세 아미를 만나서 대가지불을 무엇으로 했느냐. 일단은 시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골프와 스키를 보조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내가 만약에 계속 쳤어도 지금 제 나이 또래는 잘 걷지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아미 안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홈미팅이에요, 홈미팅. 다이아몬드가 되면 홈미팅 안 하는 게 아니죠. 저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홈미팅을 해요. 여기는 20대도 오고요. 40대도 오고요. 70대까지. 그래서 정말 친구의 부자가 되고 저는 이제 고향에 가면은 만감이 교차가 돼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처가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물도 길어다 먹었거든요. 그리고 동생들이 많았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동생을 얻고 불을 떼면서 설거지를 하고요. 엄마 가사일을 돕고 정말 어떤 때는 아기를 얻고 화장실까지 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74년대에 저희 아버님이 집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집은 전기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75세에 저 드림하우스를 지어드리고 나니 문패를 우리 막내 남동생이 드림하우스라고 적어줬고요. 그래서 정원수를 기르면서
아버님이, 어머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아버님은 일찍 새소리 들으면서 정원에 가서 정원수를 손질을 하면은 엄마가 나보다도 더 좋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가디키지만 파지티론을 타가지고 아버지한테 나가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던. 그래서 이제 아미 덕분에 여유롭게 시간도 돈도 친구도 갖고 부자가 돼서 마음의 부자가 돼서 살다가 가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작년에 이제 어치부 사진을 찍는다 하는데 제가 그냥 저희 시골집으로 오라고 해서 저 사진을 찍었고요. 그때 이제 우리 가족이 모였는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직 한 명만 조인이 안 되고 있어요. 막내 조카인데 지금 모두가 다 함께 아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집에서는 부모님이 사시던 집, 부모님이 아내를 통해서 꿈을 이뤘던 저 집에서 이제 막내 남동생이 지금 이제 들어가게 돼요.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면은, 제2의 또 아내의 스토리가 저기에서 펼쳐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은 꿈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아내를 만나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아멘은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해요. 가문의 영광이라기보다는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일. 왜냐하면 자자손손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애국에 있을 때도 우리 형제들 같이 나와서 애국 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또 제가 아기를 받고 자영업을 했을 때도 이거 돈을 잘 버니까 이걸 우리 형제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를 만나면서는 누구나 다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정말 이건 같이 병행하겠다라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동생과 조카들이 요즘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 하기 전에도 많은 여행을 다녔는데 요건 이제 아내 하기 전에 마지막 여행 사진이에요. 마지막 뉴질랜드와 호주하고 갔을 때 이게 이제 사진인데 그때는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고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오페라 하우스에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오페라를 너무 좋아하고 여행 중에도 정말 밤에는 로마 같은 데 가서도 오페라를 갔던 사람인데 근데 요번에 우리가 또 다이아몬드 여행을 여기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꼭 오페라 하우스를 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내를 만나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이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건 제가 돌아보면은 어렸을 때 10세 이하 때를 생각을 해봐요. 정말 열악한 환경,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힘든 그런 상황. 그리고 또 10대는 내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하지만 고등학교를 가지 말라는 거 몰래 갔고요. 대학도 그렇게 했고요. 원치 않았지만 간호학을 전공을 했고 또 그런 라이센스를 갖고 애국에서 정말 보상을 보수를 많이 받으면서 그러도 누렸고요. 그리고 이제 20대에는 그래도 외국의 선진국에 가서 많은 것을 견문을 넓히면서 이 살았다는 것이 10대, 20대, 30대, 그러고 나서 30대 한국에 돌아와서 36세 개업을 하면서 자영업을 했을 때 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왜냐면은 20대 선진국에서 본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황폐, 종교국가에서 종교세를 내면서도 정말 하늘나라로 갈 때 그 신부님과 목사님을 찾지 않고 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기를 받으면서 또 느낀 건 뭐냐면은 사랑해서 만났는데 아기를 낳고도 친권을 포기하는 걸 또 많이 봤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미혼모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합의에 미혼모를 6번까지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삶에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구나. 스위스에 있을 때 스위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왜 한국이 이렇게 시끄럽고 11.6 사태가 나고 고마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는 여건이 이렇게 좋고 너한테는 특혜가 많은데 왜 가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돈은 삶의 편리함을 줄 망정 행복은 아니잖아. 니네들 행복하냐? 나는 한국 사람이고
니네들이 된장 맛을 아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저렇게 보면은 어떻게 과연 내가 그런 좋은 조건에서 20대에 그런 생각을 하고 30대 초반에 결단을 한국에 왔을까. 그렇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국에 와서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보장도 안 돼 있고 어떤 직장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이 살면서 방향성이 무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누구하고 만나느냐,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반대하시는 걸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했지만 항상 그래도 너를 믿는다. 딸이지만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는다라는 그 신뢰성.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아내를 이야기했을 때도 부모님이 딸을 믿고 오라면 오고 하시라면 하셔서 핀을 에메랄드까지 성취하시고, 물론 고 다이아몬드는 있었지만 이루지 못하고 가셨지만 저는 너무너무 그래도 감사하거든요. 그 연세에 그래도 그렇게 누릴 거 누리시고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저희 조카들이 또 저희 형제들이 이 비전을 봐서 합류를 하니까 저는 더 할 나이가 없죠. 그래서 정말 아메이는 두 분의 철학이 특별하고 두 분이 철학이 저는 너무 매력이 있어서 알아보게 됐고요. 그러고 알아본 결과 제 남은 인생을 여기다가 걸은 거고 평생 현역으로 걸은 거고 지금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메이는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도 비즈니스라는 단어도 저한테는 어울린다는 생각을 못 가졌거든요. 근데 그냥 회사를 믿고 시스템을 믿고 스폰서를 믿고 온라인을 믿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아메이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또 IMF가 왔고 교원 파동이 왔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룹이 이제 무너지고 유지를 못하는 건 있었지만 저는 결단하고 리더십도 한 번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예 철학을 봤기 때문에 해답을 봤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결국은 이건 끝까지 가는 거고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오니까. 왜냐하면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초이스를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행기까지 한국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그럼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라는 건 저희 부모님을 봐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학벌도 아니고요. 조건도 아니고요. 차가 없어도 되고요. 학벌이 없어도 되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아메이는 누구에게나 기회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이해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어느 직업이든. 왜냐면은 집에 나중에 구독사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저는 실제로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걸 더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창업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리치 티보 사장님이.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I can do it.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저는 딱 받아들였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영어를 못했지만 I can do it 맨날 그렇게 하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나는 TV는 안 나와도 컴퓨터는 고장이 나면 안 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죠. 같은 또래의 할머니들은 왜 노인정에 안 오냐 했지만 엄마는 그냥 이 안에 테이프 듣고 책 보는 게 너무 좋았고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누구든지 선택이잖아요. 결혼도 선택이고 여행도 선택이고 생필품 쓰는 것도 선택이고 아내를 선택을 해서 내 꿈을 수단으로 만든다라면은 저는 최상의 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방향성이 맞았다. 50에 딱 내가 평생 사업으로 이걸 결정한 게 맞았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를 믿으니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믿고, 지금 손자들이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걔들한테도 이것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아메이 사업은 너무너무 저한테는 최상이다. 각자는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I can do it이라는 거, 이걸 정말 내 마음에 갖고
한다라면 되고요. 그러면은 각자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하나로 갈 때 내 자신한테 박수 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걸어온 길,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은 과연 어땠을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떨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남은 안 되는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창업자의 그 철학, 그리고 여기서 주는 자유, 가족, 보상, 희망, 이 그 창업 이념, 또 기업 이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제대로 된 선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삿포로를 다 도전하고 있잖아요. 삿포로 물론 돈 주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골드코스트를 안 간다고 했을 때, 엄나인께서 돈 주고 가는 여행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번 가봐라고 했을 때 진짜 다르더라고요. 가보니, 정해진 호텔, 미라지 호텔은 한국 사람이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호텔을 정했더라고요. 일본 사람은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삿포로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또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여행지가 이제 가족 여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준비되신 분들은 이제 머지 않아서 또 삿포로를 가겠지만, 또 내년에 또 크루즈, 지금 크루즈를 다 도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함만 있다면, 간절함만 했다면 지금 시작을 해도 회계연대에 3명만 스타트 시키면은 파운드스 에메랄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크루즈, 그냥 가는 크루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60주년에 미국을 갔다 왔지만, 이제 A70이 남아있잖아요. 70주년. 그래서 저도 이제 이때가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안에는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후원한 사람들은 성장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메이를 통해서 인연이 된 사람은 뎁스까지 그 위에 분들이 스폰서 온라인들이 떠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한테 정보를 주고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스폰서의 손만 잡으면 돼요. 또 아메이 본사의 시스템, 그리고 그룹의 시스템, 그리고 신뢰, 믿음 갖는다면은 스폰서를 믿고 다음을 믿는다라면은 윈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윈로스로 한다면 당연히 아메이도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 한다라면 아메이도 끝까지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제가 잘한 것은 아메이를 4년 동안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난 다음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물론 피는 갔고 여행도 갔었지만 저는 알아보는 시간을 4년을 가졌고 평생 일로 선택한 건 전업을 선택한 건 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너무 잘했고 큰 피는 못 갔지만 큰 부자는 안 됐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는 충분하고요. 만족하고요. 또 가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철학을 저는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요. 모두가 다 이 아내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